자, 참 좋은 세상이죠? 네. 어? 골드야, 참 좋은 세상이지? 예. 왜 좋을까? 왜 좋은 세상일까요? 그냥 좋은 세상인 거, 마음이 편하니까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좋은 세상이에요. 네. 그치? 심이 평화로우면 네. 우리 심평이 아직 못 왔네. 마음이 평화로우면 좋은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에요. 참. 좋은 세상. 왜 좋은가? 우리가 세상이 좋다라고 본다면 그 이유가 뭐가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좋은 게 뭐가 우리를 즐겁게 하니? 정실아? 네? 뭐가 즐겁게 할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냥 자기도 가족도 있고 사람과 통하는 거. 사람들과 교류를 해서 네. 이래서 즐겁다. 좋아요. 우리 골드는 뭐가 즐거운 건가? 그냥 마음 편히 공부할 때. 공부하는 즐거움. 또 그리고 이렇게 성현의 말씀을 외울 때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머리가 더 맑아질 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머리가 맑아질 때. 네. 머리 맑을 때. 네. 영민아, 사는 게 뭐가 즐거운 걸까? 뭐가 좋은 거지? 여유가 있을 때. 여유로울 때가 좋다. 여유가 쫓기지 않고 여유 있을 때. 그치? 여유가 있으려면은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원망부가 끊으면 여유 있어요. 괜히 남 일에 신경 쓰고 또 근심 걱정 이런 거 끊을 때. 근심과 걱정 순수 우리말이에요. 근심이라는 건 지나간 일에 마음을 쓰는 거고, 걱정은 오지 않는 일에 마음을 쓰는 거. 이런 거 이제 끊으면 여유가 있겠죠? 그치? 영민아, 그렇지? 그래? 영심이는 뭐가 좋아?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 그렇지.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내가 이제 아파도 병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무슨 사고가 생겨도, 옛날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 낭떠러지에서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봅시다. 그거 참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다 과학기술을 발달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스마트폰, 그런 거, 쓸 수 있고, 얼마나 즐거워요. 바이는 뭐가 즐거울까? 놀러 갈 때. 놀러 갈 때, 그렇지, 아주 적나라해요. 놀러 갈 때, 그죠? 놀러 가면 즐겁잖아요. 소풍 가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요. 그렇지? 수신이는 뭐가 즐거울까? 물속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 재밌던데. 물고기. 네, 물고기 있어. 그치? 이거 참 짜릿해요. 나도 지금 예선님들의 분당 쪽에 있는데 탄천이 있어요. 탄천에 낚시를 금지하다 보니까, 그냥 물고기들이 얕은 물가에도 이만한 붕어들, 잉어들이 떼를 지어서 다녀요. 수십 마리씩. 그거 어떻게 뜰채로 건지고 싶은데,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산란기가 지나갔는데, 탄천에서 아주 지천이 있죠. 물 깊고 요만큼 밖에 안 돼요. 여기를 산란한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녁 때 보면 지느러미가 다 보여요. 후두두두두 하면서 참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저걸 좀 잡고 싶은데. 근데 또 탄천이 아주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물고기를 잡아 먹고 싶은 욕구까지는 안 올라가요. 왜냐면 물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물만이 깨끗하다면 그 고기 잡아 먹고 싶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잡아서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좀 지저분한 물에서 살기 때문에 그 물고기는 자기 천수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 이점이 있는 거죠. 아주 맑은 물에 산다면 벌써 알게 모르게 엄청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굶고 있다면 그 물고기 그냥 두겠어요. 그 물고기 안 먹어도 내가 살만 하니까 물고기를 안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렇게 보는 재미죠. 예, 또 청심이는 뭐가 즐거울까? 저는 이렇게 나랑은 다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공유하는 그런 재미. 그렇죠. 역시 이제 사상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교류할 때, 이게 진짜 즐겁죠. 옛날 선비들이 이런 즐거움을 많이 누렸죠. 저 책을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논리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이렇게 논변하고 따지고 존중하고 자기가 고집하는 게 아니라 지식인들은 절대 고집하지 않아요. 옳은 건 인정하고 내가 틀린 것도 거치고 이런 게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면 편안해요. 괜히 내가 쓸데없이 내 고집하면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토론이 재미가 없죠. 쿨하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가 옳은 얘기를 하면 수긍하고 존중하고 배우고 그러면 뭐가 걸릴 게 있냐 이거죠. 특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선의 경쟁은 필요하죠.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그런 그 다툼, 이런 경쟁, 또 자기를 내보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괴롭죠.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겸허하게 우리 골드가 겸허하잖아. 항상 겸허해서 상대방이 옳은 얘기하면은 나를 굽히고 그러면은 부딪힐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나보다 좀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위축이 돼요. 네, 맞아요. 근데 배우겠다 그러면은 전혀 위축될 게 없어요. 물어보면 되니까.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고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살고 있어서 굶어 죽을 걱정을 안 하고 산다는 거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유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과학기술의 혜택도 누리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왕으로 태어났다고 봅시다. 근데 이것만큼 할만한 혜택을 누릴 수는 없어요. 왕이 스마트폰 언제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그 훌륭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한번 타봤겠어요? 비행기를 타봤겠어요? 그렇죠? 인터넷을 한번 해봤겠어요? 우리는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치 않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이렇다고 본다면은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너무나 높아. 하늘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과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거, 심성개발을 한다는 거는 기대치를 내는 거다. 기대치를 내는 것이 바로 허심합도라고 하는 거예요. 허심합도. 마음을 비우는 거. 그러면 도와통한다.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뜩 내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 욕심이요. 욕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와 거리가 멀어져요. 욕심이라는 기대치를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굉장히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가지고 A와 B, 해동내, 달동내 둘 중에 하나겠죠. 선택 기로에 있어가지고 욕심이 많으면 선택을 못해요.
어떤 거든지 간에 만족을 모르니까. 그런데 욕심을 내리고 겸허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함을 알고 자신을 비우게 되면은 어떤 선택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거기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고, 기대치를 내린다는 건 그 장점을 받는 거예요. 자, 내가 일을 하게 돼요. 일을 하게 되면 돈도 벌죠. 그렇죠?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 그럼 공부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 모임이 즐거운 거예요. 그 기대치를 내리게 된다는 거는 늘 내가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즐겁고 멋진 세상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는 게요, 어쩌면은 그냥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선생님 오늘 좀 식사를 하시다가, 아침 식사를 하다가 잠깐 좀 딴 생각이 들어서, 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혀가 살짝 꼬였어. 혀가 살짝 꼬여가지고 치아에 혀가 좀 물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밥을 먹다가 왜 혀가 살짝 이빨에 이렇게 물리는 경험해봤죠? 네. 그치? 한두 번씩 다 경험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혀가 얼마나 이 놀라운 이 역할을 하냐면은, 밥을 먹을 때 혀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혀가 없으면 밥 못 먹어요. 네, 밥을 우리가 씹을 때 보면은 혀가 밥을요 좌우로 그냥 연하게 보내면서 계속 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떻게 보면은, 자 보세요. 이제 이 치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치아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인데, 이 밥알이 있으면 혀가 밥알을, 여러분들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밥알을 살짝 보내고 살짝 빠지면서 딱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혀가 이렇게 싹 보내고 혀가 빠져나오고 밥알을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이 혀하고 이 치아 관계에서는 정말 협조가 뛰어나는 거예요. 근데 잠시 딴 생각을 그러면은 혀가 밥알을 밀었는데 혀가 빠지기 전에 치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가 좀 답답하죠. 그러고 보니까, 자, 이 혀가 이렇게 딱 씹히니까 통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짜증나 진짜. 그런데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혀가 건강해가지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소화도 시킬 수 있고, 혀에 상처가 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러스 여러 가지 감염이 일어나잖아요. 혀가 아프면요 밥도 못 먹어요. 그런 경험 한두 번씩 해봤을 거예요. 혀에 뭐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심하면 혀에 설암이라고, 혀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이런 게 다 이게 당연한 일이라 감사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 거, 소화가 되는 거, 병이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밥을 먹어도 속이 그득한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소화 안 되는 분들 없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응가 잘 나오고, 그렇죠?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몸의 기능들이 건강해서 숨을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가 참 좋은 세상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나면은 그런 것이 위대하고 좋다, 감사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욕심이 자꾸 많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찬란한 이 세상살이에 대한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지 않게 되면은 남이 가진 것만 탐내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못살게 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명심보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지족가락이요? 우탐주구. 아, 그렇지. 무슨 뜻이지? 만족할 줄 알면 즐거울 수 있고 탐욕에 힘쓰면 근심하느니라. 맞아, 그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있고 또 뭐 이건희 회장도 있지만 명예로 말한다면 대통령이 최고예요. 그렇죠? 부로 말한다면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이 최고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명예도 없고 부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예요. 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해질 수 있냐면 그것이 참 더 의아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모든 이 혜택을 입고 태어난 우리의 위대한 존재가 서로 그냥 비교하면서 그 생각의 강박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자연이 준 선물을 모두 다 깐 걸 잊어버리고 괴로워한다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신평아? 네. 뭐가 그래? 저도 모르는데요. 뭐가 그래? 뭔지 모르지만 신평이가 생각할 때는 뭐 선생님 틀린 얘기 했겠어. 아, 그럼 이해했어. 신평아,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논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좋은가? 신평이는 왜 좋지? 세상 사는 게 즐겁지. 왜 좋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서. 자기가 뜻하는 걸 할 수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신평이가 뜻하는 걸 할 수 있어서 좋다. 우리 신평이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담배 끊겠다 이거고. 그걸 뜻했어. 그리고 그거를 해냈다. 그래서 즐겁다. 그렇지, 신평? 그래서 즐겁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맘대로 해서 즐겁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참 우리가 감사하다. 이 좋은 세상이, 이 좋은 한 세상, 내가 마음껏 누리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욕심 좀 우리가 내리고자. 그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걸 알기 위해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니까요. 누리고 누릴 수가. 신평이가 그렇죠. 우리 이 사람이 누구냐? 기쁨이? 어디서 출발했지? 천안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신입생이에요. 성실아, 아유 동생이 왔네. 우리 성실이가 홍실 잡아서 외로웠는데 이제 우리 여자친구 하나 와가지고 동생. 많이 사랑해줘. 그래서 우리 기쁨이도 한번 얘기해볼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아주 이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무엇이 좋은가? 이런 거를 토론하면서 기쁨이는 무엇이 좋은가? 좋은 점. 무엇이 좋을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아주 그 위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살아있는 게 좋다고, 그렇죠. 살아 숨쉬는 게 좋다 이거예요. 맞죠?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모든 명예를 얻고, 통장에 돈도 그득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아요.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어요. 그럼 내가 죽어버렸어. 좋겠어요? 다 가지고 있어, 모든 게. 내가 죽었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이 선생님보다 너무나 좋은 걸 가지고 있죠?
뭘까요? 젊은. 젊지 않아요. 선생님보다 지금 20년, 30년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야, 얼마나 즐거워요. 선생님은 아무리 선생님이 잘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2, 3년 먼저 갑니다. 이거 참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참 나보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마 죽을 때 땅에 묻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태워서 그냥 자연대로 돌아가는. 신평아, 선생님 땅에 묻히면 한번 찾아볼 거야? 찾아가야죠. 찾아올 거야. 선생님 꽃 한 송이 들려고? 그러면 신평아, 너가 오면 내가 무덤까지 부활해서 한마디 해줄게. 자, 왜 오래 살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행복이에요. 단지 강박. 자, 강박의 이해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은. 그래서 이 강박이 바로 이제 착각과 무지에서 출발되는 거죠. 그래서 착각과 무지, 그 다음에 욕심, 고지, 이것이 바로 존재를 부정하고 다툼을 이어지면서부터 내가 이 악몽을 꾸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서도 이게 눈을 툭 차려 꿈을 꾸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겠죠.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서면의 글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글자를 우리 기쁨이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 우리 한 자리 누가 그래, 우리 교수님 방송 한번 하자. 잘생긴 얼굴. 기쁨이가 한번 읽어볼까? 열자를. 처음이라서 언어는 조금 부담스러울까? 좀 다음 문장 읽자. 그러면은 우리 호심아, 호심아,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논하고 있었어. 그래서 무엇이 좋은 걸 하나씩 물었어. 우리 호심이도 한번 대답해 볼까? 무엇이 좋은가? 나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안 좋았던 거, 내가 못하고 이런 거는 다 없애버리고, 살면서 내가 좋은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무엇이 좋을까? 먹는 거. 먹는 거. 최고네. 그렇죠. 먹는 재미. 내가 이빨이 아주 건강하고 혀가 있고, 그치?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칼국수를 먹어도 맛있고. 요즘 이제 여름철이니까 냉면이 더 맛있죠?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먹는 재미.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신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오케이? 감사한 일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박을 벗어 던지고 한번 재밌고 즐겁게 살아보자. 또 선생님이 여기서 나에게 또 묻는다면은 누군가가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왜냐면 참 도전하는 재미, 이렇게 도전하는 재미를 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역경이 있으면 역경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재미. 역경이 있기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뭐냐? 젊은이는 도전하는 사람이 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시대 때는요. 요즘에는 가수 누가 제일 잘 나가요? 싸이가. 싸이 최고죠. 엄청나죠. 싸이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 지금 몇 뷰죠? 16뷰인가? 네. 아직까지요. 싸이 빼놓고 10억 뷰에 도달한 가수가 없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명곡이에요. 지금 젠틀맨은 어때요? 한 3억 뷰 뭐 넘겼나요? 그리고 좀 정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젠틀맨은 사실
강남 스타일의 후광을 입고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젠틀맨 그 자체도 인기가 있다 보기 어려워요. 또 노래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음률도 비슷하고 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의 영향이지 젠틀맨 자체가 이렇게 뛰어나다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정도만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건 대단한 거지만 이 강남 스타일에 들어보면요 명곡 냄새가 나요. 이 아주 사람의 이 심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리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게 찍어요. 그거는 비디오도 재밌고 비디오를 끄고요 음악만 들어도 참 재밌어요. 이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탁 들어보면은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요.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흥이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한국인의 코드가 숨어져 있어요. 경남 스타일 아주 최고죠. 그래서 지금 싸이가 잘 뜨고 우리 그 10대 후반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인기를 모으는 가수들 있죠? 누구죠? 기쁨아 누군지 알아? 아이돌 그래? 민핀트? 아이돌 스타들이 또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노래 경연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뭐 SBS에서는 뭐죠? K-pop 스타 또 슈퍼스타, 슈스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데서 발굴이 되는 그 신인들이 아주 인기가 높아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하이? 이하이. 이하이, 그렇지? 이하이가 있고 또 누가 있나? 로이킴. 로이킴은 아주 남자애가 생긴 게 무슨 조각이에요. 남자 그렇게 잘생겼어. 성실아. 네? 로이킴 아나? 몰라요. 마. 슈퍼주니어. 요리 이제 성실도 한 세대 가는구나. 최신 세대들은 로이킴 이런 애들 좋아해. 이하이. 그 다음에 악동 뮤지션. 이런 친구들이 아주 인기가 있죠. 뭐 악동 뮤지션의 그 노래는 뭐 매력있어 반나겠어 이러잖아요. 나의 뒤중만 치킨보다는 매력있어. 자, 우리가 이제 매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 세대에는요 정말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누구냐? 용필이 오빠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용필이 형이라고 하는데 여자분들 용필이 오빠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 우리 조용필 가수가 노래를 딱 부르잖아요. 기도하는 이렇게 오빠 이래가지고 오빠 부대란 말이 처음으로 타서 된 거야. 모자게 깨꼬리 깨꼬리 뭐 이런 노래도 불렀고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손 막 자지러 들어요. 대단했어요. 인기가 어느 정도 인기가 좋냐면 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요 톱10에 뭐 1위, 2위, 4위, 6위, 7위 뭐 5개, 6개가 싹 쓸어버려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금 우리 20대의 세대들이 들어보면은 참 그랬던가 할 거예요. 우리 때 그랬어요. 10대, 선생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싹 쓸었어요. 가수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용필이 형이 말이에요. 그 오빠가 60 중반에 아직까지도 좀 살아있어서 도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신곡을 헬로 뭐 이런 거 내고 이래서 뭐 싸이하고 겨루고 있어요. 로이킴 악동 뮤지션과 지금 겨루면서 1위 다투고 있고 막 그래요. 용필이 형이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에 뭐냐? 도전할 수 있다는 거. 도전하는 사람이 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많죠. 선생님도 뭔가 도전하고 있어요. 베스트에 알라딘 현재 2위예요. 알라딘에서 심리치 2위입니다. 이거 1위를 한번 올려가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 명씩은 있어요. 다이아 그렇겠지? 네. 그치? 최소한 한 명 있잖아. 친구든 누구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용돈을 15,000원을 가장 가치 있게 쓰시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신평이 용돈 15,000원 정도 투자할 수 있지, 그치? 예. 그치? 신평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치? 네. 그 사랑하는 친구의 15,000원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신평아? 신평이 선생님 마음을 잘 알고 있거든. 한번 얘기해볼까? 마음 살짝 들고 하는 거예요. 사서? 그 친구에게 선물하는. 선물한다. 자, 우리 신평이가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여주세요. 신평아. 굿. 자, 책을 친구에게 선물해 주는 거는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용돈에서 15,000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해주고, 선물하기 전에 사서 가져오면 내가 사인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서브님 사인이다 해서 선물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받은 가치는 곱하기 1000배는 될 거예요. 1000배. 그걸 인해서 얻는 그 수익 가치는. 그러면은 신평아, 15,000 곱하기 1000배면 얼마일까? 1,150만? 1000배, 1000배. 그럼 100배고. 1,500만. 그러면은 마운트에서 한 번에 선물해 주기에는 그 친구에 내가 얼마를 준 거다? 실제적인 가치는? 바로 1,500만. 1,500만 가치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150만 맞는데? 아니 1,000배. 만원에 1,000배. 1,000배. 신평아 100배가 안 돼. 1,500원은 그렇지? 그래서 1,500만의 가치를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 책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게 되면 생활 전체가 변화해서 연쇄 파급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우리 바이야. 네. 아니면 책을 지금 샀나? 아직? 그러면은 오늘 가는 길에 한번 땡겨볼까? 예, 오늘은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못. 오늘은 못 땡기고 다음 주 중에 네. 한번 땡기고 또 바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도 한번 살 수가 있다. 그치? 자, 그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가슴이 탁 트여요. 이 책은 성령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진짜 이렇게 그걸 푸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마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의 훌륭한 가르침이 그 책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책만 열심히 읽어도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심이 올라오고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순행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써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읽어보고 또 반복해서 읽으면 좋아요. 한 번에 딱 읽고 끝내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도전 정신도 올라와요. 도전 정신이 맹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호연지. 그렇지. 호연지기가 올라오고 내가 뭔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농민이 요즘에 책 읽기 시작했지? 예. 그치? 지금 한 몇 챕터 정도?
야곱은 첫 번째 건데. 아, 첫 장을 지금 읽고 있구만. 그치? 명심이는 어떻게 도파를 다 다 맞죠. 어? 다 맞죠. 다 받고, 그치? 반복해서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골드는? 몇 페이지 조금 봤어요. 이제 시작을 이제 막 책이 막 나오는 중이니까. 네. 우리 청심이는? 뒤에 부록 빼고 그 전까지 다 부러워 빼고. 성실이는? 다 해봤어요. 성실이 부지런해 다 읽었어. 우리 허심이 시험 처리해서 어떻게 좀 읽어봤나? 아니 못 읽었어요. 시험 처리 언제지? 시험. 시험이? 시험은 6월 말 6월 중순. 틈틈이 읽어보고. 수시는 어떻게 읽어봤나? 예리졌다. 우리 신평이 조금 읽어봤어요. 조금 읽어봤어? 맛이 어때? 맛있네. 맛있어? 땡겨서 내가 엎드려 절하는 거 없다? 기쁨이는? 그래? 이제? 기쁨이 오늘 왔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좀 지배한 면이 있어요. 선생님 성격이 뭘 하면은 그래서 대충 안 끝내고 오늘 왔으니까 여기에 서점 큰 거 있다. 기쁨아 알아? 여기 옆에 반디앤 루미스라고 있어. 이따가 얘기해 줄게. 그래요. 그래서 자, 내가 선생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판독을 할수록 마음이 많이 평화해질 겁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도 화이팅. 자, 그래서 그럼 호심이가 한번 10자를 읽어봅시다. 10자 신실한 삶을 산 단목숙. 이 나라 단목숙은 자공의 후손이었다. 그는 선조들의 재산 덕분에 집안에 만금을 쌓아놓고 세상 일은 거들떠보지 않고 뜻대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해보고자 하는 일이나 사람들 마음속으로 즐겨보고 싶었던 일을 해보지 않은 일이 없고 즐기지 못한 것이 없었다. 사는 집의 그것과 정원과 연못 및 음식이나 수레와 옷 또는 음악과 한여 같은 것은 제나라나 초나라의 임금에 불과했다. 그의 마음으로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나 그의 귀가 듣고자 하는 것이나 그의 눈이 보고자 하는 것이나 그의 입이 맛보고자 하는 것 같은 것들은 비록 특별한 고장이나 외진 나라에 나 있고 중국 땅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치 자기 우리나 가만의 물건처럼 가져오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가 유람을 할 적에는 비록 산천에 높고 험한 곳이나 가는 길이 먼 곳이라 할지라도 마치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를 가듯이 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집들 안에 모이는 손님들은 날마다 100명을 헤아릴 정도였고 소주병과 부엌에는 연기와 불이 끊이지 않았으며 집안 대청에는 음악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먹고 살고도 남는 것은 먼저 일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일가 사람들에게 주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는 자기 사는 고장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고장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는 것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온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나이 60세가 되어 몸의 기력이 쇠약해지자 그는 집안일을 내버려 두고 그의 창고에 저장된 진기한 부배와 함께 그의 수레와 옷과 첩과 하녀들을 모두 남에게 나누어 주어 1년 만에 완전히 모두 없애버리고 재물을 자손들에게는 남겨주지 않았다. 그가 병이 들자 양 먹고 침 맞으려고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그가 죽자 장사 지낼 자금도 없었다. 온 나라 사람들 중에 그가 베푼 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서로 돈을 거두어 그를 장사 지내주었고 그의 자손들에게 재물을 되돌려 주었다. 금골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말했다. 단목숙은 미친 사람이야. 자기 조상들을 욕되게 한 것이지. 단간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말했다. 단목숙은 도에 통한 사람이야. 그의 덕은 자기 조상들보다 훌륭하다. 그가 행한 일이나 그가 이룩한 일은 여러 사람들이 놀랄 일이며 참된 이치를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교로서 자신의 몸가짐을 지탱하고 있으니 본시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우리가 그 단목숙의 얘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단목숙은 자공의 후손이었는데 그의 선조들은 재산 덕분에 집안에
만금을 쌓아놓고 세상 일은 거두떠보지도 않고 뜻대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아주 그 선조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해보고자 하던 일이나 사람들 마음속으로 즐겨보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지 않는 일이 없었어요. 즐기지 못한 일이 없었고, 사는 집에 누각과 정원과 연못 및 음식이나 수레와 꽃 또는 음악과 하녀 같은 것은 제 나라나 천나라의 임금의 비길만 했다.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래서 마음껏 즐겼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나 그의 귀가 듣고자 하는 것이나 그의 눈이 보고자 하는 것이나 그의 입이 맛보고자 하는 것 같은 것들은 비록 특별한 모장이나 외진 나라에 나 있고 중국 땅에서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치 자기 우리나 다만의 물건처럼 가져오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자, 우리가 재밌다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에요, 먹는 즐거움이에요, 만지는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듣는 즐거움이에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아, 나는 가난한데 이 사람은 부자니까 누릴 수 있지?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나도 내가 가진 것만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청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 문명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이 단목 속에 아무리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화관에 가서 그 멋진 영화 그런 거 이 시대에 봤겠어요? 비행기에 다 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 만져봤겠어요? 스마트폰 구경해 봤겠냐고요. 인터넷을 접해봤겠으며 우리 골드가 좋아하는 유럽 축구 네. 관람해봤겠네 이거예요. 그렇지? 인터넷으로만 봤죠. 단목숙을 인터넷으로 유럽 축구 관람해 볼 수 있겠어? 그냥 뭐 동영상 같은데 뭐 본다든가 하는 거. 아니 단목숙 시대는 그거 못 봤겠지. 그치? 네, 단목숙 시대. 그렇지. 그러니까 단목숙이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즐기는 것을 즐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키장에 가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럴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단목숙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사람이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태어난 것만큼 이렇게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봅시다. 그의 마음으로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나 그의 귀가 듣고자 하는 것이나 그의 눈이 보고자 하는 것이나 이런 거 다 했죠. 자, 마음껏 즐겼던 거예요. 그가 유람을 할 적에는 비록 산천에 높고 험한 곳이나 가는 길이 먼 곳이라 할지라도 마치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를 가듯이 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렇게 부자도 결국에는 중국을 벗어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중국 벗어나봤자 중국 변방에 있는 나라뿐이죠. 단목숙이 아무리 부자라도 미국,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까지 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는 뭐 비행기만 타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집들 안에 모인 손님들은 날마다 100명을 헤아릴 정도 있고 푸죽함과 부엌에는 연기업이 끊이지 않았으며 집안 대청에는 음악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먹고 살고도 남는 것은 먼저 일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일가 사람들에게 주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는 자기가 사는 고장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고장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남는 것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은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멋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자기 욕심만 하면서 그냥 그 재물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심편이처럼 친구들에게는 후배들에게 차 한 잔 사줄 수 있는 여유.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쓰고도 남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멋진 거예요. 이 사람이 단목숙이 자기만 향해 자기의 즐거움만 누린다면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죠. 나이 60세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몸의 기력이 쇠약해져가지고 집안일을 내버리고 그의 창고에 저장된 진귀한 보배와 함께 그의 수레와 옷과 첩과 하녀들을 모두 남에게 나눠주어 1년 만에 완전히 모두 없애버리고 재물을 자손들에게 남겨주지 않았다. 참 쿨하죠. 내 새끼에게 주는 것보다 주변 사람, 어려운 사람, 당장에 필요한 사람들 다 줘버린 거예요. 다 주니까 그게 병이 들었어요. 약 먹고 침 맞을 모아 놓은 돈이 없었고 그가 죽자 장사진을 자금도 없었다. 그러니까 단목숙은 병이 들으면 내가 오래 살 것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왜냐? 생로병사는 바로 자연의 이치다. 내가 어떻게 병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 병이 들으면은 병이 드는 거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다. 라는 자연스러운 품성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집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 죽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받은 재물 그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거죠. 장사 지내주고 자손들에게 단무숙의 자손들에게까지 재물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금골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 듣고서 말했어요. 단목숙은 미친 사람이야. 자기 조상들을 욕되게 한 것이지. 아이고 자기 조상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다 주고 자기는 저렇게 가난해졌으니 뭐예요? 자손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단간생은 그 얘기를 듣고 말했어요. 단목숙은 도에 통한 사람이야. 그의 덕은 자기 조상들보다 훌륭하다. 그가 행한 일이나 그가 이룩한 일은 여러 사람들이 놀랄 일이며 참된 이치를 따른 것이다. 위나라에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교로서 자신의 몸가짐을 지탱하고 있으니 본시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뭐냐? 크게 보면은 본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이고 도를 통한 사람이다. 왜냐? 이제까지 단모숙의 조상들은 재산만 물려줬지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서 이 인생을 향유하라는 그런 가르침, 그런 보이지 않는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준 적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단목숙은 정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음껏 누리다가 한평생 재미있게 즐기고 갈 수 있는 철학을 자손들에게 물려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자산, 즉 유형의 자산이요. 이런 자산만을 내가 탐낼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죠. 이게 해동내 자산이라면요. 발동내 자산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신적인 자산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심성개발이라면은 이것만을 쫓지 말고 우리 발동내에 있는 정신적 자산을 우리가 한번 확보해 가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해동내 물질 자산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 해동내 자산은 우리 건물주가 최고 아니에요. 이런 건물을 전체 가지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어르신, 이 건물의 어르신, 제가 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나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정신적인 자산이 있어요. 무형의 자산. 이거는 돈으로 같이 해보면은 아마 우리 할아버지만큼 될 거예요. 이 건물 할아버지만큼. 그 이상이거나. 그런데 물질 자산은 주면은 자꾸 달라지고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자, 내 저금 통장에 영심아, 내 저금 통장에 100만 원 있어. 그럼 50만 원 남에게 줬어. 그럼 내 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아요? 50만 원만큼 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자, 내 마음의 자산은, 그래서 내가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어요. 낯빛, 태도, 말투. 그렇죠? 낯빛을 어떻게? 온화하게. 태도를, 말투를, 그게 정신적인 자산이에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줬어요. 위로를 해줬어요. 칭찬해줬어요. 그러면은 그런 재산은 내가 그런 것을 주었을 때, 골드야, 내가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줬을 때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나면 내 마음에서 재산이 줍니까? 아니요. 그렇죠. 네. 그대로 이거나 주면 줄수록 더 늘어나는 것이 정신적인 자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 재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조금 구체화된다면 뭐 소프트 자산 이런 거죠. 내가 좋은 글을 써서 사람들의 기쁨을 주게 되면 그 글을 다른 사람이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글이 닳습니까? 없어집니까? 그렇지만 전혀 없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에도 눈을 뜰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산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 누구냐? 성현들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성현의 말씀이 빛이 나는 거. 정신적인 자산을 우리가
가지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단목숙은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우리 신편이 읽어볼까?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죽어라. 그래? 맹훈장이 양조에게 물었다. 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삶을 귀중히 하고 사랑하여 죽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되겠습니까?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살려고 애쓴다면 되겠습니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삶이란 귀중히 함으로써 오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몸이란 사랑함으로써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래 살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감정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사람 몸의 편안함과 괴로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며 세상 일의 어려움과 즐거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세상이 변화하며 다스려지거나 어지럽게 되는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런 것을 들었고 이미 그런 것을 보았으며 이미 그런 것을 경험했으니 100년도 오히려 너무 많다고 스스로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오래 사는 괴로움을 바라겠습니다. 맹선장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속히 죽어버리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나을 것이니 창끝이나 칼날을 밟거나 끓는 물이나 불 속으로 뛰어들거나 하면 뜻하는 말을 이룩하게 되거든요. 양주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태어났다면 그대로 버려둔 채 맡겨두고 자기가 바라는 일을 추구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을 적에도 그대로 버려둔 채 그대로 맡겨두면 되어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끝나는 대로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맡겨둡니다. 어찌 문득 그러는 중에 더디고 빠른 것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 재밌는 얘기 나와요. 맹선장이 양주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삶을 귀중히 하고 몸을 사랑하여 죽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딱 끊어 잘랐어요. 그렇다면 오래 살려고 애쓰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없다. 뭐냐? 노력하면 조금은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란 사랑함으로써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운동하고 이러면 튼튼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수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120년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자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감정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사람 몸의 편안함과 괴로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며 세상의 어려움과 즐거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세상이 변하며 다스려지거나 어지럽게 되는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같다. 언제나 불행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뜻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명예가 있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의 견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처럼 돈이 많다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이 많아도 밥새끼 이상은 못 먹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괜히 우리가 그런 걸 그럴 필요가 없다. 상황은 같다. 50보 100보. 별 차이 없다. 마음책토스에 별 차이 없다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을 들었고 이미 그런 것을 보았으니 이미 그런 것을 경험했으니 100년도 오히려 너무 많다고 싫어해야 하거늘 하면 오래 사는 게름을 바라겠습니다. 똑같은데 뭐 그렇게 험한 것을 쏟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선장이 아니 그렇다면은 그냥 속기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창끝이나 칼날을 밟거나 끓는 물이나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뭐 뜻하는 바를 이루고 뭐 허망한 세상 그냥 죽어버리죠? 이러니까 양주가 말하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고집입니다. 그런 고집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태어났다면 그대로 버려둔 채 맡겨두고 뭐냐? 내가 살고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이런 것들은 내버려둔 채 맡기라는 얘기죠. 자기가 바라는 일을 추구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고 내 뜻을 설계 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살고 죽는 거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 이거죠. 그건 하늘의 몫인데. 그래서 죽게 되었을 적에도 그대로 버려둔 채 그대로 맡겨두고 되어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끝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맡겨둡니다. 어찌 문득 그런 중에 더디고 빠른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맡기라는 얘기. 나는 그저 비방 않기 내 뜻 살기만 신경 쓰고
하늘에 맡겨라. 그것이 편안한 거지. 왜 또 죽으려고 쓸데없는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오래 살려고 집착하는 거나 죽으려고 하는 거나 자연의 흐름에는 어긋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대 중에 정성잡기를 골드가 이루어자. 불온하게 죄를 지으면 남의 책망에 미치고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 귀신의 주벌이 이른다. 이 두 가지 죄를 함께 지으면 하늘의 재앙이 내린다. 네, 드러나게 죄를 짓는 거, 비방은 남의 책망에 미치고 남을 해코지 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이상 뭐 폭력을 쓰거나 그러면 그게 다 나에게 오죠. 아니 인생을 누리고 즐기기도 부족한 판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것이 하늘에 대한 죄예요. 은밀하게 죄를 지면 귀신의 주벌에 이른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정말 막 눈에 보기에 피해를 주는 거고 드러나지 않게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강박을 사는 거예요. 괜히 과거에 지난 일에 내가 마음을 쓰거나 근심 오지 않는 일에 걱정하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지만 내 몸을 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대한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의 주벌이 떠난 귀신이라는 거는 나예요. 나. 귀신이 다른 사람은 나예요. 나의 나쁜 생각이 귀신이에요. 그 나쁜 생각에 의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쁨아, 귀신이 뭐?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이 귀신이에요. 귀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으면 하늘의 재앙이 내린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지어봐요. 내가 소외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자. 이런 가르침 성경에 있는 거죠. 세계 명언을 수신이가 읽어볼까? 여론보다 더 부당하거나 변덕스러운 것은 없다. 차라리 여론을 따라가라. 개인의 의견은 많은 사람의 지혜보다 못하다. 명성은 여름에 잠시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다. 네, 여기까지 봅시다. 여론인보다 더 부당하거나 변덕스러운 것은 없다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또 여론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의견은 많은 사람의 지혜보다 못하다. 자, 뭐냐? 여론이라는 건 여러 사람의 생각인데요. 그것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판단할 때 여론은 단지 내가 참고를 삼고 우리의 기준은 자연법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에 기준을 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옳은 거예요.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명성은 여름에 잠시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다 이거예요. 암을 뛰어난 명성이라도 집에 마련이다.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자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명신이가 아름다움은 쉽게 썩을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도 못하는 여름철 과일과 같다. 난 선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행 동료로서 길을 맞춰줄 뿐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전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네, 아름다움은 쉽게 썩을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도 못한 여름철 과일과 같다. 화려한 거, 해동내는 잠깐이에요. 달동내는 은은하면서도 오랫동안 그 기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동내, 달동 다 좋다는 얘기죠. 나는 선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행 동료로서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선생이 잔소리하는 선생이 아니라 여행 동료다. 인생의 여행 동반자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생은 주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거고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신평아, 선생님은 신평의 인생의 뭐다? 멘토. 여행 동반자다. 멘토가 여행 동반자예요. 선생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구절을 용민이가. 나는 장시간에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 남자는 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여행을 멀리 할수록 시골 여자와 결혼할 확률이 더 많다. 네, 장기간의 여행을 내가 떠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롤리라는 사람인데 이제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내가 좀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내가 작별 인사한다. 죽음을 마치 하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죠. 우리가 늘 배워야 될 점입니다. 남자는 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여행을 멀리 할수록 시골 여자와 결혼 확률이 더 많다. 뭐예요? 시골 여자가 좋다는
그런 거예요. 골드야. 네. 장가 갈 때 도시 여자보다는 시골 여자는 시골 여자한테 가라는 거야. 왜요? 왜냐? 시골 여자들은 그냥 넘어갈 줄 알아요. 넘어갈 줄 안다고. 어? 그게 뭔데요? 내가 골드가 가다가 시골 여자들 도시 여자 어떻게 자기는 골드가 가다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골드가 시골 사람과 결혼해서 팔짱 끼고 갑니다. 근데 도시에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요. 골드 눈이 샥 돌아갑니다. 예. 예쁜 여자의 그 얼굴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도시 여자들은 당장에 주먹이 날라와요. 아우 카운터 펀치 당하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시골 여자들은 어떠냐? 모른척 넘어간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네요. 아, 금시초문이네요. 순박하기 때문에 시골 여자가 결혼이 안 했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 다음 구절을 저기 성실이가 읽어볼까? 수다쟁이 두 명은 장거리 여행을 함께 할 수가 없다. 여행은 관용을 가르친다. 그래요. 수다쟁이 두 명이 장거리 여행을 하기는 힘들죠. 침묵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귀가 따갑죠. 여행은 관용을 가르친다. 많이 바라보고 많이 느낄수록 내 마음은 관대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구절을 이제 기쁨이가 한번 읽어볼까? 여행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 인생이란 죽음을 향한 여행이다. 아, 잘 읽었어요. 여행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동시대인데도 전혀 다른 곳에 가보면 마치 옛날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행을 해보면은 갑자기 여기서 서울에서 있다가 대구만 가봐요. 말소리가 다르잖아요. 낯선 곳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어디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친구 중에서 저기 강화도 교동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요 70년대 거리가 그대로 있어요. 한 30년 전에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곳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아이가 읽어볼까? 명성의 좋은 본보기는 모두 역경과 불행에서 나온다. 그 위에 구절을 더 읽어볼까? 나는 역경을 알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알게 되었다.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여행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세상은 항상 해동내 달동네가 있죠. 달동네의 역경은 나를 단련시켜줘요. 그리고 내 사고를 크게 열어주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동네에 순기능이 있죠. 뭐죠? 두 가지 가장 유명한 거 뭘까요?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겸손하기 또 사냥, 겸손, 경험, 그 다음에 내적인 성장. 이게 아주 달동네의 핵심이에요. 핵심 장점입니다. 영성의 좋은 본보기는 모든 역경과 불행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겪어야지만이 해동내의 영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신이가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 인생이란 죽음을 향한 여행이다. 인생은 그렇죠. 죽음을 향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죽기 때문에 사는 거고, 죽기 전에 죽음에서 삶이 태어나고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고 윤회가 된다. 이건 이제 자연주의 철학이죠. 이게 자연주의 철학이보다 자연 현상이죠. 예. 그래서 뭐 죽음은 끝이다 이런 건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크게 보면은 우리는 삶과 죽음을 통해서 끝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가 있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아는 것이 좋다. 예, 언제나 해동내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달동네가 있는 게 당연하고, 그런 달동네가 왔을 때는 더 최악의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불행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밥도 먹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그럼 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암벽 등반을 하다가 그냥 눈사태를 만나가지고 어디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자는 뜻이죠.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
주장진이 주지되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물었다. 어떤 것이 화장의 가풍입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주지되기 전에 내가 주지를 맡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부처님의 방법, 깨달음의 방법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대사가 말했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상황은 같다. 똑같다는 거. 어디서나 해동내 달동내고 그러니까 그냥 겸허하면 된다 이거예요. 비방 않게 하면 되고 내 뜻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뭐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 원망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 최선 일만 해내면은 역시 지도자로서도 마음껏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간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즐겨라 이거예요.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인생은 여행과 같은 것이 아니냐. 쓸데없는 생각 이런 거 할 것 없이 집착도 버려버리고 있는 만큼 즐기고 내가 쓰고도 남는 거 있으면 줘버리고 그렇게 쿨하게 재미있게 한 세상 살다 가라. 이런 것이 순행이 아니냐. 그러면 삶이 즐거운 거고 삶이 즐거우면 뭐 더 논할 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철학도 즐겁다는 그 삶의 그런 대명제 하에서 뭐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아주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점검을 받았습니다. 한 세상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한 주간 네. 여기까지 합니다.